네,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저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됐는지 역시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전장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LG생활건강, 현대차, 효성 등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 종목이 상당히 많았네요. 바이넥스, 조이시티, 디오텍, 청담러닝 등이 있었습니다. 오후장 소개된 종목들도 알려드리죠. 코스피에서는 화승인더가 소개가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 하이즈항공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근에 연일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종목 소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시장이 이천선 가까우기 시작하면서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LG생활건강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종에서 이제 독보적인 움직임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뜨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용품 부문 쪽에서 한 35%, 국내 시장 1위죠. 네, 그리고 화장품 부분이 한 40% 정도. 그래서 국내 시장 아모레에 이어서 한 2위 정도. 그리고 음료 부분도 24% 정도를 구성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즉 1, 2위를 좀 넘나들면서 매출 구성을 봤을 때도 좀 고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실적과 고른 매출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화장품 쪽에 대한 시각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 이 LG생활건강의 이제 브랜드, 특히 한방 브랜드인 후아 그리고 특히 발효 화장품 숨 모두 이 부분도 아직까지 이영애 씨가 계속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입지도 좀 탄탄한 모습 쪽에서 여전히 매출 기여도가 2014년도에 한 39%에서 66%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과 어떤 매출의 기여도 그리고 특히 수익성 쪽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이런 측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 중국 판매 같은 경우도 온라인 쪽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후 같은 경우는 20%대 그리고 좀 중저가 쪽엔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는 50%대의 온라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채널 다변화까지 이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눈에 띄는 흐름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이어지면서 화장품 업종도 많이 좀 타격을 받았다. 한쪽으로 그렇죠. 보여지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LG생활건강은 전혀 안 받은 모습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부각받고 있는 음료 부문 쪽이 성수기다 이런 기조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2,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매출액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두드러진 우상향하는 실적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는 네. 그런 기조인데요. 특히 2013년도에 한 4조 3천억대 실적을 보여주던 게 작년에 5조대 그리고 올해는 6조가 넘을 걸로 예측을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 모두 다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1조 5천억대를 다 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는 점들도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천억대가 다 넘는 흐름들을 1, 2분기 다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한 8천억대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7조 원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아쉬운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순이익이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는 관점과 함께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작년에 5,500원을 줬는데 이 정도 실적이 우상향이 좀 뚜렷한 모습이라면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런 고성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간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2, 4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조정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110만 원대 이하의 접근하는 전략 쪽을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눌림목 접근이 제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되 실적 발표 때까지 접근하는 전략이 좀 낫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실적 좀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어떤가요? 네, 아프리카 TV 하게 되면 그래도 가장 뜨거운 그 SNS 관련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회사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TV에 주말에 보시면은 MBC에서 하는 네. 저희가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런
포맷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수익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먹방이라고 하죠. 예, 먹는 방송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다 보이는 라디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청자들한테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네. 최근에는 어떤 쇼핑이나 취미 그리고 어떤 전문가 방송 쪽으로 선회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특성은 주 시청층이 좀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학 때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핵심 컨텐츠인 이제 게임 리그 관련된 부분 쪽에 시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도 좌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또 PC방에서 게임이 흥행을 이루고 있는 오버워치라는 게임들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영향을 아프리카 TV에도 시청층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하계올림픽이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다시보기나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이 평균 순 방문자 수가 한 10대에서 30대까지가 그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친숙한 세대들이 많이 계속 시청률이 좀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증가 추세가 계속 뚜렷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동영상 광고라든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영상 쇼핑몰 관련된 쪽으로 진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매출액이나 아니면은 실적 자체에 대한 변화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독보적인 플랫폼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방향에 대해서 가장 시장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연간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들 쪽에서 성장세는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실적은 좋아진다는 흐름들은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단 당기순이익이 올해 잘 나오게 되면 작년보다 2배 수준까지 나와서 한 90억대 이상 나올 수는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써 시가총액이 3,200억대다. 라고 하는 얘기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대응할 때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대응하고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만 원대 전후 정도에서 접근한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시면서 단기적 관점에 3만 천 원대를 박스권 상단부 안쪽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원익 IPS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재상장 이후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뭐 6월, 7월 정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원익 IPS는 과거 이제 원익그룹 쪽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업 부문이 분사가 돼서 재상장이 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이쪽에 관련된 전반적인 장비 업체들은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 핵심 장비 공급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동부 하이텍 웬만한 반도체 회사들은 다 매출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기대가 된다라는 흐름들과 함께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3D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도 나오고 그런데 아직 삼성전자 측에서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얘기로는 한 25조 원 가까이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에는 투자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호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중국의 반도체 또 투자도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혜 측면들이 좀 커지는 측면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다가 잠시 한 달 정도 좀 조정권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까지 넘보는 상황까지 들어왔는데 일단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들이고요. 네. 아직까지 재상장된 뒤에 실적 흐름들이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2, 4분기가 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자는 관점들이 좀 높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분기 순이익 특히 2, 4분기가 200억대 이상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시각과 함께 주가 탄력이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한 22,000원대 초반대에 대응하는 관점과 함께 1차로는 한 25,000원대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까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부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부장님의 관심 종목은 오늘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휴맥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앞서서 계속 그 실적 얘기에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휴맥스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좀 기대되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코스닥 시장과 관련돼서 이 디지털 셋톱박스 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물론 거래를 하고 있겠지만은 중동이나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매출을 기반을 삼면서 수출이 대부분이 매출이다.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는 휴맥스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예전에 대우 IS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련된 내비게이션이나 카 오디오 같은 쪽까지도 확장돼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해외 대형 셋톱박스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휴맥스의 반사이익이 이어지는 흐름들과 함께 이제 하반기에는 유럽 쪽에서도 UHD라고 하죠. 그래서 초고화질 지원하는 방송 서비스와 함께 셋톱박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그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한 20% 정도는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측면과 함께 브라질 올림픽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교체 수혜도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셋톱박스 업체인 휴맥스에도 실적이 기회가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실적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쪽에서 매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올해 예상순이익이 작년보다 더 좋은 한 380억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가세가 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온다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이라고 한다면 최근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재무 구조를 봤었을 때 유보율이 4,000%대에 육박하고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이 2만 원대까지 나온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실적이나 아니면 자산 대비 둘 다 저평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매수가는 14,000원대 밑에 정도를 이제 공략을 하시면서 흐름들 살펴보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그렇죠. 따른 어떤 흐름들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목표가는 1차 저항이 16,500원대, 2차로는 19,000원대 정도를 설정해 보면서 하반기 실적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개선되는 실적이 예상되는 휴맥스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